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75살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여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게 되는 것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91살입니다. 저는 아직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일하고 있으며 지난 43년 동안 대부분의 의사들이 평생 보게 될 것보다 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년 전, 저는 고대 중국의 전통 의사들은 알고 있었지만 현대 의학이 완전히 잊어버린 무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속 듣기 전에 한 가지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발바닥을 만져보십시오. 발바닥을 세게 눌러보십시오.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마치 발이 두꺼운 솜으로 감싸진 것처럼 저리고 얼얼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저림을 느끼신다면 이미 위험 구역에 계신 겁니다. 그 감각은 높은 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그러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되고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당신을 돌봐야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만 470명이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당뇨병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평화롭게 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몸에 가하는 손상 때문입니다. 신장을 파괴합니다. 실명하게 만듭니다. 발가락에 작은 상처를 절단이 필요한 궤조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 중 85%가 의사가 약물로 관리 가능하다고 말한 혈당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 가능하다는 것은 치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 가능하다는 것은 통제된 일정에 따라 천천히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일부 의사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재료는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든 합쳐서 3,000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올바르게 결합했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강력해서 한때 고대 중국 황실 의료기관에 보호받는 비밀이었습니다. 18년 넘게 저는 현대의학이 무시하는 전통 아시아 치유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준비, 방법을 사용하여 묵은 쌀 식초와 물을 결합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조합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발효 화합물을 만듭니다. 첫째, 식사 후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세포가 인슐린에 다시 실제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인슐린의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췌장은 세포에게 당을 흡수하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세포는 더 이상 그 신호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고대 준비법은 세포가 다시 듣도록 돕습니다. 이 치료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확한 비율과 최대 혈당 조절을 위한 최적의 섭취 시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약물이 종종 실패할 때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학을 이해하셔야 하지만 평생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효가 유익한 화합물을 제가 처음 연구에서 측정했을 때조차 놀랐던 배수로 증가시키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혈당 수치가 너무 위험해서 의사가 6개월 이내에 투석을 예약했던 부산의 72살 박씨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의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당뇨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부족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91살이며 40년 넘게 한국 서울에서 대사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발을 만져보십시오. 어서 손을 뻗어서 만져보십시오. 차갑습니까? 특히 밤에 가끔 저립니까? 그 저림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차가움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혈당이 조용히 신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한 번에 작은 섬유 하나씩, 그리고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강남에 사는 72살방 여사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5, 6번씩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은 잠들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공복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영구적인 신장 손상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6개월. 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기까지 6개월.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혈당의 현실입니다. 빨리 죽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먼저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존엄성을 빼앗아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당신이 그냥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안 조용히 이 모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8년간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을 연구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약물이 아닙니다. 해답은 고대 중국 황실에서 평범하게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황제들을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유지시켰던 어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저는 2가지 간단한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묵은 쌀 식초와 무입니다. 이것을 민간요법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이 2가지 음식을 특정한 방법으로 결합했을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실험실에서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물을 묵은 쌀 식초에 발효시키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무의 세포벽을 분해하여 평소에는 갇혀있던 효소들을 방출합니다. 이 효소들이 아세트산과 결합하여 동시에 2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첫째, 식사 후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장에서 당 흡수에 부드러운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그리고 이 부분이 저조차도 놀랐던 부분인데 세포막이 인슐린 신호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아시다시피 혈당이 높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발효된 조합은 그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세포들이 반응하게 만듭니다. 인슐린과 근육세포, 간세포, 지방세포 사이의 소통을 회복시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즉시 약을 달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사의 지도에 더 적은 약이 필요할 수 있도록 신체의 혈당 조절 능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 중 일부는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일부는 식이요법과 이 준비물만으로 건강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방법, 언제 섭취하는지, 얼마나 섭취하는지 이러한 세부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고대의 조합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여러분이 이전에 시도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일반 음식, 특히 탄수화물과 당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급등은 위험합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췌장을 지치게 하며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의 죽음을 가속화합니다. 매번 급등할 때마다 동맥 안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혈당 측정기의 높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그 숫자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초와 무조합이 절대적으로 기적적이 되는 지점입니다. 묵은 쌀 식초에는 농축된 형태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습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이 아세트산을 섭취하면 위장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물리적으로 느리게 합니다. 특히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아밀라아제 활동이 줄어들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훨씬 더 천천히 전환됩니다. 위험한 급등 대신 부드럽고 점진적인 상승을 얻게 됩니다. 췌장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이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세기 전에 황실 어이들이 이해했던 비밀입니다. 무에는 특정 유형의 섬유질과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군이 들어있습니다. 물을 식초에 단 24시간 동안 발효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세트산이 무의 세포벽을 분해하여 이 효소들을 고농축된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런 다음 이 디아스타아제 효소들이 여러분 자신의 소화효소와 함께 작용하여 세포 수준에서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대사합니다. 메커니즘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당이 혈류로 들어가면 세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세포가 저항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슐린 신호를 무시합니다. 포도당은 혈액에 남아 여러분을 중독시킵니다. 하지만 발효된 무 화합물에는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를 실제로 복구하는 생체활성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열쇠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더러운 자물쇠를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 제 클리닉의 한 환자에게서 이 변화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공복 혈당 수치 2배십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식초와 무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묵은 쌀 식초 45ml와 얇게 썬 발효, 무 100g을 섞어 매일 가장 많이 드시는 두 끼 식사 15분 전에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11일 만에 공복 혈당이 176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에는 123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4개월 후에는 메트포르민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8.2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에 올바른 도구를 제공했을 때 생화학이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듭니다. 이것은 유익한 장내 세균에 영양을 공급하는 대사 부산물입니다. 장내 미생물군은 장노의 췌장축을 통해 인슐린 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발효 화합물로 장 건강을 개선하면 췌장에 직접 치유 신호를 보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세포가 더 잘 반응하도록 지시합니다. 아세트산은 또한 간과 근육에서 IMPK라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AMPK는 대사 마스터 스위치와 같습니다. 활성화되면 신체의 지방 저장을 멈추고 에너지로 연소하기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더 나은 혈당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향상된 에너지 수준을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며칠 내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당 흡수 속도,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 그리고 세포 에너지 생산을 모두 개선합니다. 어떤 제약회사 약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묵은 쌀식초와 무조합은 단순한 건강보조제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발효 혼합물을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정말로 혁명적입니다. 일반 음식, 특히 탄수화물과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급등은 혈관, 신장, 눈을 손상시킵니다. 매번 급등할 때마다 체내에서 작은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제조법이 정말로 기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묵은 쌀식초의 초산은 소화관에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상상해 보십시오.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 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 초산이 장벽을 코팅하고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늦춥니다. 이것은 소화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조절하고 통제하여 격렬한 대신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흰색 뿌리 채소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는 특정 천연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식초와 함께 발효되면 효능이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네, 300%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기관인 췌장에 도달합니다.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지친 상태에서 깨우고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섭취 시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 정보입니다. 이 혼합물을 주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소화 시스템의 보호 환경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 세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심각한 제형 당뇨병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240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4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매달 처방약에 30만 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묵은 쌀 식초 2큰술과 신선한 무즙반 컵을 섞어 정확히 48시간 동안 발효시켰습니다. 그녀는 작은 컵 하나,
80ml만 아침 식사 30분 전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마셨습니다.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의료원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2가지 약을 줄였습니다. 2달 후에는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4달 후에는 완전히 정상 범위가 되었고, 담당 의사가 저용량 알약 하나를 제외한 모든 약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눈물이 났던 것은 그녀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가 완전히 변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어지럽고 지쳤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손주들과 40분씩 산책합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다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식초와 물을 그냥 섞어서 바로 마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발효하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두 재료 어디에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며 대사 건강 연구의 가장 진보된 발견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800년 동안 우리 전통의학에서 입증된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혈당 문제, 당뇨 전 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모든 분들은 즉시 이것을 적어두셔야 합니다. 묵은 쌀 식초, 무 48시간 발효, 식사 30분 전.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 침묵의 살인자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치료법으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식초를 무에 그냥 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18년간 제 진료실에서 연구한 결과 이 제조법을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정확한 과학적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핵심은 발효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묵은 쌀 식초와 얇게 썬 물을 결합할 때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의 실온에서 정확히 72시간 동안 놔둬야 합니다. 냉장고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정확히 3일입니다. 왜일까요? 이 정확한 기간 동안 식초의 초산이 무의 세포벽을 분해하고 아밀라아제 억제제라는 특정 효소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들은 보통 무 안에 갇혀 있지만 발효 과정이 액체 속으로 방출합니다. 이 아밀라아제 억제제는 무엇을 할까요? 장에서 복합 탄수화물의 분해를 직접적으로 늦춥니다. 즉, 밥, 국수, 빵을 먹을 때 신체가 그것들을 당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합니다. 포도당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신 부드러운 시냇물처럼 천천히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황제가 매일 호화로운 만찬을 먹었음에도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어이들이 사용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이 더욱 강력합니다. 무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화합물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이 산성 식초 환경에서 72시간 동안 있으면 설포라판으로 변합니다. 이 단어를 적으십시오. 설포라판. 이것이 기적의 췌장 베타세포를 실제로 회복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입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이 세포들이 손상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이 세포들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대사 연구 저널에 문서화된 내용입니다. 이제 섭취 시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에
이 발효 혼합물을 정확히 3숟가락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세요.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밀라아제 억제제가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장내벽을 코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 침입이 시작되기 전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공복 혈당 수치가 포비참 30으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수치를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준비 방법과 30분 타이밍 규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90일 동안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3가지 약 중 2가지를 줄였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성공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율이 정확해야 합니다. 얇게 썬 무 1컵당 정확히 숙성 쌀 식초 반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초는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젊은 식초는 충분히 농축된 아세트산이 없습니다. 병을 확인하세요. 숙성 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시가 없다면 사지 마세요.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거의 20년 동안 임상진료를 통해 정제한 정확한 과학입니다. 이제 이 고대 치료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면 단 14일 만에 혈당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정통 숙성 쌀 식초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의 저렴한 증류 식초가 아닙니다. 사과 식초도 아닙니다. 와인 식초도 아닙니다. 최소 6개월 동안 발효된 전통 숙성 쌀 식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광장시장이나 노량진의 전통시장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색깔은 호박색, 거의 황금색이어야 합니다. 물처럼 투명하다면 다시 놓으세요. 그것은 잘못된 종류입니다. 2번째로 신선한 무가 필요합니다. 클수록 좋습니다. 단단하고 무겁고 전체가 하얀 것을 찾으세요. 무른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갈변이 없어야 합니다. 두드렸을 때 단단한 소리가 나야 합니다. 여기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저는 환자들에게 최소 1kg 무게의 물을 사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활성 효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약 3mm 두께로 얇게 썰으세요. 덩어리가 아닙니다. 채 썬 것도 아닙니다. 얇고 균일한 조각입니다. 들어 올렸을 때 빛이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 용기에 넣으세요. 플라스틱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유리만 사용하세요. 이제 숙성 쌀 식초를 무 조각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부으세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무 500g당 정확히 쌀 식초 250ml를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이것을 적어두세요. 용기를 단단히 밀봉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냉장고가 아닙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입니다. 이제 대기 기간이 옵니다. 정확히 7일 동안 발효시켜야 합니다. 5일도 아닙니다. 10일도 아닙니다. 7일이 효소 변환이 최고 효능에 도달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7일 동안 식초의 아세트산이 무의 세포 구조 깊숙이 침투하여
복합 전분을 분해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천연 효소를 방출합니다. 7일 후 용기를 여세요. 무가 부드러워지고 식초가 약간 흐릿한 모습을 띠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흐림은 발효가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활성 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섭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먹는지의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발효된 무 3-5 조각을 꺼내세요. 천천히 완전히 씹으세요. 약 먹듯이 빨리 삼키지 마세요. 씹으면 유익한 화합물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 그런 다음 발효액 2큰술을 드세요. 네, 식초 자체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이제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효소와 아세트산으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것을 하세요. 2주 후 공복 혈당을 확인하세요. 제 환자들 대부분은 15-30포인트 감소를 봅니다. 작년에 성동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공복 혈당 수치 190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숨을 쉬기 위해 2번 멈추지 않고는 제 2층 클리닉 계단을 거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준비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14일 후 그분의 혈당은 152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간 매일 꾸준히 섭취한 후 100포트렌 도달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필요 없이 매일 저녁 한강을 따라 5km를 걷습니다. 무조각은 초기 발효 후 적절히 밀봉하고 냉장 보관하면 최대 30일 동안 섭취할 수 있습니다. 30일 후에는 새로운 배치를 준비하세요. 췌장이 이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클리닉에서 매일 보는 가장 중요한 실수를 공유해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오류 하나만으로도 혈당 조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식초와 무준비물을 완벽하게 따르면서도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낭비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악화된 수치를 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최악의 시간에 이것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법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동맹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효과가 없는 상태로 남을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서울에서 3,000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과 함께한 18년간의 대사 연구와 임상 관찰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는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소화 효소 생산은 시간마다 변동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이 강력한 치료제를 잠긴 문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규칙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반복합니다. 절대로 아침의 공복 상태에서 이 식초와 무 혼합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많은 건강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에게 아침 강장제와 해독 음료에 대해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은 당뇨병 대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특히 밤새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금식한 후에 이 산성 준비물을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거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없으면 초산 흡수가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유익한 화합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전에 여러분의 시스템을 통과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목적입니다. 대신 최적의 섭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이것은 초산과 무효소가 소화관을 코팅하고 대사 경로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도착하면 이러한 화합물들은 이미 포도당 분자가 혈류에 넘쳐나기 전에 차단할 위치에 있습니다. 물이 흐르기 전에 필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제 진료에서 실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퇴직 교사 박 씨는 작년에 공복 혈당 190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식초와 무준비물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레시피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묵은 쌀 식초 1에 곱게 간 무 3의 비율로 정확히 72시간 동안 발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라인에서 아침 해독 음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공복에 그것을 마셨습니다. 6주 후 그의 수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실망하여 그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 한 가지 요소만 수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저녁 식사, 그의 가장 큰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기 시작하세요. 그 단 하나의 변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는데 8주 내에 그의 공복 혈당을 124로 낮췄습니다. 단지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 66포인트의 감소였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3개월마다 제 클리닉에 옵니다. 그의 최근 수치는 108이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감독해 약물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 원칙은 일관성입니다. 여러분의 췌장과 세포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들은 예상하고 준비합니다. 이 치료법을 무작위로, 때로는 아침 식사 전에, 때로는 저녁 식사 전에, 때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한 가지 특정 식사 시간을 선택하고 그것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사 반응을 훈련시킵니다. 인슐린 수용체는 초산과 효소 지원의 규칙적인 유입을 예상하고 최적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장 큰 식사 30분 전, 매일 같은 시간. 실제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을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 치료법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절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행동을 취할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몇 달 후에 제 클리닉으로 돌아와 여전히 고통받으며 정확한 비율이나 타이밍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준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3년 발효된 묵은 쌀 식초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의 값싼 요리용 식초가 아닙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3년 묵은 쌀 식초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정확히 이 큰술의 이 식초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약 100g의 신선한 무가 필요한데 이것은 대략 주먹 크기입니다. 금속 강판을 사용하여 물을 곱게 갈아주세요. 이 두 재료를 유리 그릇에 함께 섞으십시오. 보관용으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릇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섭취하기 전에 이 혼합물을 실온에서 정확히 12시간 동안 놔두십시오. 섭취 타이밍은 준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30분 전에 이 혼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에게 이것은 점심이나 저녁 30분 전을 의미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초산이 식사에서 나온 포도당이 들어오기 전에
소화 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후에 먹으면 효과의 60%를 잃게 됩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식사 30분 전. 한 번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발효된 혼합물 3큰술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중 위가 민감한 분들은 첫 주에 2큰술로 시작해야 합니다. 2주 후 잘 견디고 있다면 4큰술로 늘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유지 용량입니다. 4큰술, 가장 큰 식사 30분 전 매일 한 번.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복 포도당 수치 187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의 의사는 약물 복용량을 늘리기를 원했습니다. 박 씨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식초와 무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단 6 몇 주 후 그분의 공복 혈당은 121로 떨어졌습니다. 3달 후에는 108까지 내려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뿌듯했던 것은 이겁니다. 기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 더 이상 지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안정적인 기력을 유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 복용 부담을 줄일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꼭 경고드립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한 번 드시고 잊어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 동안 진료해 왔고 성공하시는 환자분들은 즉시 시작해서 꾸준히 따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 방법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묵은 현미식초 2스푼, 무 100g, 유리그릇에 섞는다. 12시간 기다린다. 가장 큰 식사 30분 전에 4스푼 먹는다. 이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혈당 문제로 고생하시는 가족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것을 나눠주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웃, 형제 자매, 당뇨병 때문에 늘 힘들어하시는 교회 친구분께 오늘 이 정보를 보내주세요. 말 그대로 그분의 생명을 구하거나 누워서 의존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30일 동안 시도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적어서 공개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 식초와 무 혼합물을 아침에 준비하실 건가요? 저녁에 준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귀중한 전통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하고 계신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